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에 있는 관,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거든요. 이 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게 신경이라고 하면 신경이 이렇게 눌려서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5가지 항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은요, 척추관, 즉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죠. 흔한 원인은 그냥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즉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관절을 이루거나 아니면 뼈 같은 것들이 두꺼워져서 이렇게 놀러오게 되고 또 디스크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사방으로 그냥 압박하는 거죠. 이 신경으로 보면요, 이 동그란 신경이 위에 눌리고 아래 눌리고 옆에 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먼저 통증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마비 나타나죠. 소대변 장애 나타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올가미하고 비슷해 가지고요. 신경관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걸 운동으로 뭐 고친다, 아니면 뭘로 고친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 자세를 교정하면 좋아진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건 올가미처럼 점점 좁혀옵니다. 신경이 이렇게 많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이 잠깐 좋아지는 이유는 눌려서 이 좁아진 신경이 기능이 떨어진 채로 적응하고 또 지내고, 기능이 더 떨어진 채로 적응해서 또 지내고 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해서 마음껏 운동하고 뛰고 뭐 이렇게 운동 스포츠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점점 증상은 뭐 통증은 줄어들지만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은요, 누구에서 많이 오냐면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 뭐 노년층에서 잘 발생합니다. 나이에 들면서 척추가 관절도 두꺼워지고 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져서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척추뼈가 약해지니까 내려앉는 것도 있고 또 디스크가 약해지니까 또 자꾸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뒤로 자꾸 눌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다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신경관이 좁다거나 아니면 젊은데도 인대가 자꾸 두꺼워져서 척추가 그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다거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쳐서 신경관이 좁아진 분이거나 뭐 선천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증상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냐? 간헐적 파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말만 어렵지 별건 아니고 그냥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엉치가 빠지는 것 같거나 그래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잠깐 앉았다 쉬어가고, 아니면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설거지를 좀 하다 보면 자꾸 그냥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땡겨가지고 설거지하다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몸을 주로 꼿꼿이 세우거나 뒤로 제낄 때 그때 신경에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간헐적 파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 증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디스크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참 대표적인 증상이 다리 저린 건데요. 다리가 한쪽만 많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협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척추관의 한쪽만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집 피듯이. 이런 경우에는 한쪽 다리만 쭉 저릴 수가 있죠. 디스크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입니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요. 짧은 거리조차 이제 걷기가 힘들어지고 소대변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생활의 질이 매우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힘 빠지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요. 진행이 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신경통, 방사통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허리부터 해서 엉덩이, 허벅지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뻗치는 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스크의 대표적인 통증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쪽 다리가 똑같이 당기면은 척추관 협착증, 한쪽만 당기면은 디스크 이렇게 구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이 어디든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척추관 협착증도 한쪽만 저릴 수 있다.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다리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걷기 힘들어지고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신경관 협착증은,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 다리 동시에 올 수도 있고 한쪽 다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오지 않고 아주 심하게 그냥 소대변 장애 그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요.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주로 시행합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운동 치료 그런 것들이 있죠. 약물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소염 진통제, 근위환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물리 치료는 이런저런 게 많죠. 온열 치료, 이렇게 이완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증상을 좀 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 일을 좀 덜 한다거나 자세를 개선한다거나 운동 치료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증상이 매우 심해지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죠. 아까 제가 척추관 협착증은 올가미처럼 점점 조여오는 그런 병이라고 했죠. 이것을 그냥 운동이나 아니면 약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펴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신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이상 좁아지면요. 신경이 죽을 수가 있어요. 신경이 죽으면 수술을 해서 펴준다고 해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해서 장애가 생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못 걷고 뭔가 장애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척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의 대부분은요. 수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시기가 늦어서 수술을 못해서 수술을 안 해서 그렇게 된 분이 많죠.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요.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장애가 생긴 사람이 대부분이고 수술 그 자체 때문에 장애가 생긴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술하고 나서 장애가 있다 해도요. 그분은 뭔가 마비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해서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러면 회복이 덜 된 거는 수술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가 늦은 거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잘못은 아니죠. 시기가 늦어서 환자 회복이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놨어도 덜 된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마비가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이 돼도 수술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근근히 잘 지내다가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져서 소대변 장애가 오거나 다리가 마비가 왔어요. 수술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했는데
소대변 장애도 좀 남고 다리 마비도 좀 남았어요. 수술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을 좀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수술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수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많이 보세요, 주변에. 그럼 어떤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지 먼저 딱 판단한 다음에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하면요.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수술 시기가 늦지 않게 아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돌아올 수 없는 강, 신경이 영원히 마비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지점을 여러분이 놓칠 수도 있고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술이 장애의 원흉이라는 그런 말을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많이 알아봤는데요. 제 말이 확실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